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바로 이 AI 혁명의 가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정말 거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AI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기회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득히 더 크다라고 선언하는 CEO 젠슨 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 화려한 파티 2027년이면 끝날 겁니다. 라면서 아주 냉정한 경고를 보내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 둘의 격돌은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 기술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예측이 현실이 될까요? 오늘 이 거대한 비전과 냉철한 신중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예측에 대한 이야기죠. 자,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젠슨 황 CEO의 주장입니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큰 기회. 여기서 컨센서스라는 건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내놓은 예측치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시장 전문가들이 AI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죠.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2027년 이후가 되면 지금 같은 이 엄청난 성장세는 꺾이고 좀 안정기로 들어갈 거다, 이런 분석이죠. 이건 과거 반도체 산업이 겪었던 수많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경험해본 그들의 합리적인 추론에 바탕을 둔 겁니다. 한쪽은 기술혁명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극명한 시각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젠슨 황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젠슨 황이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미래 설계도의 핵심 논리는 바로 두 개의 지수 함수, 영어로는 two exponentials라는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 지수함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더 빨라지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1, 2, 3, 4처럼 꾸준히 늘어나는 선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데 젠슨 황은 그게 아니라 1, 2, 4, 8, 16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는 기하급수적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보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젠슨 황의 이 말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범용 컴퓨팅이 가속 컴퓨팅과 AI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칩 과잉 공급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말에는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용 컴퓨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일반적인 컴퓨터, 그러니까 CPU 중심의 컴퓨팅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가속 컴퓨팅은 GPU처럼 특정 작업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AI 시대에 딱 맞는 방식이죠. 그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의 변화는 그냥 더 빠른 컴퓨터를 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혁명이라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PC, 모든 스마트 기기가 AI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싹 다 교체될 때까지는 수요가 마를 일이 없다는, 이건 거의 해상을 다시 프로그래밍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확신의 근거, 두 개의 지수 함수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그의 비전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지수 함수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워요. 바로 AI를 쓰는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챗 GPT 이후로 이제 AI는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지수 함수입니다. 뭐냐면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사용자 한 명당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또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문자만 보내던 시대에서 4K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한 것과 똑같습니다. AI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개인이 쓰는 AI의 성능 요구량이 또다시 기하급수적으로 곱해지는 이중폭발.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월스트리트의 예측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핵심 논리인 겁니다. 두 번째 지수 함수, 그러니까 AI가 왜 그렇게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AI가 수행하는 작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단순 추론은 예전 AI가 하던 일이에요.
이 사진에 고양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있다 또는 없다로 답하는 일종의 패턴 인식 작업이죠. 상대적으로 연산량이 적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AI는 오른쪽에 복잡한 추론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1년간의 시장 데이터랑 최신 경제 뉴스 전부 다 종합해서 다음 분기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을 3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까지 분석해줘. 같은 복잡한 요구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이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천 수만 배 이상으로 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고성능 AI 비서를 하나씩 갖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필요한 AI 인프라의 규모는 지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이처럼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100배. 이게 뭐냐면 불과 1년 전에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올해 AI 산업 전체에 필요한 컴퓨팅 연산량이 100배는 더 많을 거라는 그의 수정된 전망입니다. 아니 1년 만에 수요 예측을 100배나 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랑 그 파급력이 예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가 왜 월스트리트의 점진적인 예측 모델을 신뢰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혹시 에이 저거 젠슨 황 혼자만의 희망 섞인 예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다른 리더들 역시 아주 비슷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미래 AI 시대의 경쟁력은 그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그 모델을 싸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컴퓨팅 인프라랑 에너지 확보에 달려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역시 모든 사람이 개인 AI 비서를 쓰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려면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죠. 즉 AI 칩을 만드는 사람과 그 칩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모두 미래 경제의 패권이 결국 컴퓨팅 파워에서 나올 거라는 데에 깊이 동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젠슨 황과 AI 리더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정말 가슴에 뛰는 비전이죠. 하지만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들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누군가는 파티가 끝난 뒤를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 그 핵심에는 순환 투자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의심에 불을 지핀 사건이 바로 이 엄청난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0조 원이 넘거든요.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 같은 AI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전략적 투자 계획의 잠재적인 규모입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시장은 환호했지만 경험 많은 분석가들은 오히려 의심의 능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서 뭘 하려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우려가 바로 이 순환 투자 루프입니다.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오픈 AI 같은 AI 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둘째, 그 투자금을 받은 오픈 AI는 뭘 할까요? 당연히 더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려고 엔비디아의 AI 칩, 즉 GPU를 대량으로 사겠죠. 셋째, 결국 엔비디아의 돈이 한 바퀴 휙 돌아서 다시 엔비디아의 매출로 찍히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의 매출이 진짜 시장 수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수요에 의해서 부풀려질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진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순환 투자라는 구조, 사실 많은 베테랑 투자자들한테는 20여 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죠. 그때 시스코나 노텔 같은 거대 통신 장비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작은 신생 인터넷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의 비싼 통신 장비를 사게 했던 거죠.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폭발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사용할 최종 사용자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 거품은 꺼졌고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AI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때 그 시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건 아닌지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젠슨 황의 기하급수적 비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역사적 교훈에 기반한 우려, 이 양극단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과거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우리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쟁의 본질이 뭐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논쟁의 모든 것은 이 한 장의 화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 즉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월스트리트는 과거 데이터, 역사적인 사이클, 현재의 경쟁 구도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선형적 모델을 씁니다. 이게 안정적인 시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기술 리더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를 봐요. AI 같은 혁명적인 기술 앞에서는 과거의 데이터가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마치 평지를 걸어가는 사람의 시야랑 막 이륙하는 로켓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야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술 혁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투자는 단순한 매출 뻥튀기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단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AI 업계의 선두주자인 오픈AI 같은 핵심 파트너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세대 AI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기술의 방향을 주도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인 GPU와 소프트웨어인 쿠다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업계의 표준으로 확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의 해자를 구축하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칩 몇 개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AI 산업이라는 새로운 대륙의 운영체제, OS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월스트리트가 비판하는 순환 투자는 이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가 그 양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지적한 대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시장에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분명 타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 수요, 진짜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가 되겠죠. 하지만 기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로랑 항만 같은 인프라에 먼저 투자하는 것처럼 말이죠.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유망한 파트너들을 지원해서 함께 시장을 키우고 생태계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 질문은 이 투자가 과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AI 혁명은 닷컴 버블처럼 언젠가 꺼져버릴 또 하나의 거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일까요? 월스트리트의 신중론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젠슨 황이 말하는 컴퓨팅 수요의 이중 폭발을 생각하면 그의 비전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그리고 AI 시대의 미래는 순환 투자라는 우려를 넘어서 진정한 생태계의 심장을 구축하고 월스트리트의 합리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비합리적 성장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미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